극복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포 건강하면은 코로나 들어와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세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포가 얼마나 배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떻게 세포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배양된 상태에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써주면 스스로 치료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돼야 됩니다. 뭐 교회 다니신 분들도 안 되겠지만 일단 그냥 그 성경 말씀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이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세포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세포도 잘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미네랄 풍부한 좋은 물 마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들 때는 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에 필요한 호르몬 같은 잘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마음과 영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요 말초 혈관들이 수축돼갖고 세포들한테 영향을 오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덴나와 엘리야라는 그 있는데 이분이 보면은 정말 장대하고 열심히 정말 많은 전가를 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이러는데 또한 넉넉하고 지금 내 생각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그냥 죽고 싶어 정말 아무리 이렇게 정말 에너지를 내서 하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검사에서 안 나와요. 병원에 오면은 정말로 검사에서 안 나오지만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스프레드 어떻게 다가 병물 이런 어떠한 그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는 건 저희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세포는 이렇게 우리가 신체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우리 몸에 장기가 있죠. 오장부가 있습니다. 세포는 조직이 되어 있고 조직은 세포를 있었습니다. 자, 세포가 옛날에는 저렇게 매끈매끈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구공처럼 매끈매끈한 걸로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털이 달려있어요. 이것은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지면 세포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아주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세포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60쪽의 이상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1,500억 개에서 매일 5,000억 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세포 생성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 원활히 혈액이 가야 되고 거기에 세포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은 다 자명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증가되어 있어요. 지금 그 82.7세로 증가됐는데 오히려 건강 수명이 2012년보다 줄어들었어요. 65.7세에서 64.4세로 감소됐습니다. 질병 고통 많은 시간이 18.3세로 3년으로 증가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난 편해요. 여러분 집에서 힘들어 지쳐서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무리 피검사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운동 중독된 사람들은 다리가 힘줄이 찢어져도 운동을 해요. 왜? 운동할 때는 안 아프니까. 도파민 나오니까 운동을 찢어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분들 나요. 아무리 운동하려도 안 되고요. 정말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으시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 건강에 희망을 주고 건강을 만들느냐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 오실 정도 되신 분은 그래도 나신 편이에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요양병 누워있고 또한 집에서 못 나온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만성질환 증가를 돼 있는 곳이 현대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세계가 3년 동안 거의 다 정말 큰 어떤 쇼크를 받았죠. 아, 현대의학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면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구나. 면역에 대해서 증가된 게 뭐잖아요. 우리나라 저기잖아요. 홍삼 뭐 그런 거 증가, 뭐 매출 막 증가돼 있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만, 당뇨, 이 병을 고친 겁니다. 비만, 당뇨, 혈관질환, 항문질환, 암, 치매, 항순 병을 다 붙여놨어요. 결국은 세포의 문제죠. 네,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데 했는데 검사에서는 정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지럽고 피곤하고 통증 아파 죽겠어요. 오늘도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가씨, 그다음에 정말 팔다리 쑤셔갖고 오신 분들 너무 많고 소화 안 되고 검사도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병원 돌아서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의원들이 있어요. 가서 마사지 해주고 담정이라 해서 막 하는 분들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안 되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검사가 현대에서 안 되니까. 어지럽고 두통, 우울증, 비만이라든가 비만도 여러분들 비만도 사실 딱 보면 미국 사람들 비만이 많잖아요. 뭐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비만 환자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피곤할까? 졸게 죽을까지 힘이 없을까? 왜 머리가 아플까? 왜 어지러울까? 눈이 침침할까? 왜 기침을 할까? 왜 콧물을 할까? 목을 왜 빨갈까? 두통이 올까? 이렇게 왜 암이 생길까? 비만이 생길까? 이런 것을 제가 오랫동안 38년 동안 내과 진료하면서 처음에 20년간은 현대의학처럼 똑같이 오시면 진료하고 검사하고 진찰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쓰는 그런 패턴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진료를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보내는 세포들 보내는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검사 위주가 아니라 잘 들어와서 얘들이 가려움이 있다든가 나이 들면 가렵다 그러잖아요. 가렵거나 알레르기 생기거나 어떤 아프거나 그래서 급성 환자, 일부 환자들은 정말 반드시 환자가 필요해요. 근데 만성질환 환자에서는요, 우리가 증상 완화, 그다음에 소견 완화, 혈액검사 완화 이런 분은 대부분 경우에 세포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요, 무지해요. 왜냐하면 제약회수 위주의 치료에 방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맞죠? 누구죠? 누구예요? 수잡수 알잖아요. 26세예요. 정말 창의적인 능력 가지고 36세예요. 점점 머리 빠지고 빨리 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57세예요. 그래서 57세에 최장으로 들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었죠. 정말 능력 있는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끼리의 통화를 사람끼리의 어떤 컴퓨티션 통화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장으로 50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했는데도 어떤
현대에서 치료 못해요. 췌장암인데 간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도 이렇게 이제 셀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호 회장님도 벌써 70세 벌써 얼 붓고 근육이 말라 있고 보이잖아요. 심장 혈관이 마비됐잖아요. 심장마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뇌가 수전돼가지고 정말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그 기업인들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의료진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좀 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위에 얼마나 주치의들이 많겠어요. 근데 한계가 세포에 대한 그 치료를 안 하고 세포의 건강 생활 안 하고 약물 치료에 대한 현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진단해서 항우제 약수로 방수 치료하고 이거죠. 왜 질병의 근본 원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포들이 어떤 근본적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는 건강하다는 단순한 논리죠. 제가 의사서 터닝 포인트가 2008년도 8월달에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이때 이전에 갔던 2003년도에 몽고에 갔던 의료 선교에 갔던 분들이 관절염이 거의 40대 이상 70% 관절염 근육통 아파가지고 고통받던 분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많이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통제 소염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몽고에 안 가고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놀랍게도 필리핀에 가니까 관절염 환자들이 없어요. 한국에 계셨던 관절염 환자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의료 진료 가면은 의료공사 가면은 약을 쓰는 거예요. 또 증세를 봐서 일주일 약 쓰고 2주 약 쓰고 그냥 내가 만족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제가 이때 관절염이 없다는 거 보고 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따뜻하면은 건강한 관절염이 없다는 걸 알고요. 따뜻한 거 하고 혈액순환 시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때 제가 돌아다니면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젊었죠? 이렇게 과일 야채 같은 게 정말 유기농 야채 영양소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과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국에 와서 그때 이 당시에 제가 내과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영양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여기 영양공부를 했던 분들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대학 연구단지 근처에 있는 의사들 내과의사들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가 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진료를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공부하는 중에 2006년도에 5월달에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에 있는 의사들이 보는 하퍼스 생화학교과서 저자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닥터 워렌 박사가 2006년도 5월달에 오셨어요. 대전에 전문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때 하퍼스 생화학교과서 저자인 분이 닥터 워렌 박사인데 이분이 이 생화학책에 당 단백질이라는 챕터를 처음 내셨어요. 당 단백질이라는 것을 당사슬을 처음 내시고 당사슬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당 영양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 단백질이라는 것을 처음 아마 대부분 의사들 다 처음 들었을 겁니다. 교과서에 처음 나왔으니까 이분이 저자가 오셔가지고 당사슬이 세포 면역에 중요하고 세포 우리 몸의 생명의 코드라는 걸 알려주고 거기에 당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정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메라텍에 있는 당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고 환자분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제가 2006년도 9월 24일 5월 달에 만나가지고 제가 6, 7월 달에 우리
동네 대표가 관절염이 심했어요. 내시경은 위가 너무너무 허락고 심했고, 그래서 뭐 운동하시고 했습니다. 관절염, 앞이 깜깜한 거죠. 제가 이 계기가 뭐냐면 우리 동네 대표가 아파서 앞으로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내시경 맨날 위가 헐어가지고 있는데 약물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뭐 내가 평생 요양병원에 가서 내가 평생 아프면 남편으로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송산 문양대를 상상 못하는 데를 갔어요.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엠브로토스를 2개월 정도 먹고 나서 올라갔어요. 갔다 오니까 운전에 올라간 거예요. 내려오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종양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관절염이라고 진단 내려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많은 환자들한테, 수많은 환자들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천식 같은 거는 사실 병이 아니에요. 하나의 점막에 있는 당장백질이 없어, 점액이 없어요. 위장, 여러분들 위축성면 많을 거예요. 위가 얇아진 사람들 현재는 치료 안 됩니다. 영양 결핍이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동맥경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면은 정말 질병관리 뭐 전문가 있다가 정말 이제 건강관리 전문가를 양성한 환자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제가 병원에서 사이클만 끊어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건강 정보를 잘못 알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이 따라하는 정보를 줘서 사람들한테 삶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건강 전문가 양성하는 도우미예요, 도우미. 병원에서 사이클만 끊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혈관이 막혀있는 걸 뚫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習慣바꿔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병원에서 약 쓰고 당뇨약 쓰고 고지혈증 약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바꿔서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료는 세포 건강을 지키면 돼요. 입사선 혈액순환 관리하고 당사세균 관리. 이게 혁명이에요. 각각 개인을 보면 너무나 큰 혁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 처음에 모토가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 희망이에요, 희망. 많은 환자들, 뭐 천식이라든가 리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뭐 섬유근통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질병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새로운 패턴을 바꾸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64.4세, 건강나이가 64.4세예요. 제가 64.4세예요. 이제 65세인데, 근데 앞으로 제 삶이 아마 저는 나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이 건강해져서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짐을 해서 저 주말도 쉬지 못해요. 제 삶이 여기에 헌신돼서 조금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되게 해서 헌신을 하고자 결심한 그림 월세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라테크가 1994년도에 상립됐어요. 놀랍게도. 저희 병원이 94년 똑같이 1994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모든 기계가 똑같아요. 기계가 똑같이 그 디자인된 원리에 따라서 작동할 때 가장 잘 우리 몸 신체가 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 그래서 전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거예요. 우리 약물 뭐 필요할 때 쓰지만은 어떻게 질병 관리가 아니라 우리 세포를 건강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24시간 혈액순환에 대해서 제가 참 공부를 해왔고, 환자를 제가 사실 30년 동안 38년 동안 했으면 하루에 100명 정도 했으면 되게 100만 번 이상 진료를 했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혈액량 유지되고 항질의 세포를 배양되는 액을 유지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스트레스 있을 때 말초를 일단 차단돼요. 그러면 세포들이 아프죠. 그게 오래가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빨리 끊어주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고요. 세포의 건강하려면 배양이 잘 돼서 필수 영양소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도 영양소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 말초혈관, 모세혈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혈관이요, 여러분들 10마이크로, 6마이크로, 10마이크로, 100분의 1mm예요. 이게 100개에서도 1mm예요. 검사서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지구 두 바퀴만의 혈관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말단에 이렇게 혈액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항상 산소공급, 배수, 영양소, 호르몬, 인슐린 같은 거 나오겠죠. 호르몬이 나서 또 병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와서 세포들이 기능을 하고 잘 먹고 잘 배출시키고 잘 대사시키고 잘 소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세포에 해주면 되는데 이 현대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 사이 간질액이 이게 11리터예요. 이게 5리터고 16리터에 바닷물의 0.9%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활습관, 정말 엄청 스트레스, 본인이 아닌 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교통사고나 큰 집에 정치적 스트레스 이런 걸 피해가고 영양소 부족하면요, 세포들이 다 말라버려요. 여기에 당사슬이 다 떨어져나가요. 세포 안에 혈관도요, 세포가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가서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들이 당사슬이 다 떨어지면 세포들 기능 못해요. 여러분들 서울의 환경, 공기가 안 좋다. 여기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세포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세포가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여기 환경은 참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목욕을 잘하고 잘 닦으려고 해요. 깨끗하려고 해요. 근데 본인의 세포 환경은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빨리 끊어줘야 돼요. 혈액순환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여기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배양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음식에는 영양소가 없죠.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빨리 혈액순환 되게 만들고 올바른 생활습관 가지고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서 세포를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혈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따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나 탈진되거나 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빈혈 때문에 헤모글로빈, 빈혈 때문에 그때 철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비근이 생기는 오면은 7분이 안 돼요. 헤모글로빈치가. 근데 어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혈 어지러운 거하고 피 속의 빈혈하고 관계 없어요. 혈액량하고 관계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치매도 오랫동안 뇌에 피 안 가면 치매 생기고요. 어깨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근육 다 아픈 것이 혈액이 안 가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 절벽선도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생리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 가지고 30대 40대 자궁 근육 생겨요. 왜? 세포들 살기 위해서 근육 생기는 거예요. 암도요, 얘들 산소 공급 안 해주면 암을 살기 위해서 변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저리고, 어떤 사람들은 족저근막염을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아파요. 아픈데 족저근막염에 진단돼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 일어날 때요, 아침에 찾을 때 딱 봐도 발바닥 아픈 분 많아요. 헬스 안 돼서. 근데 도행은 안 아파요. 그 염증은 아닙니다. 염증 있으면 도행 더 아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24시간 헬스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뇌에 이렇게 혈액이 가야 됩니다. 치매도 혈액이 안 가면 무조건 여기 애들 영양분 피부로 막혀버려요.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들 상가집 가면은 뭐 누구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등 뒤에서 앞에까지 그 늑간 신경 늑간 신경 사이에 동맥피가 여기까지 옵니다. 동맥이 세동맥이 있어요. 옆에 가져가요. 심장에서 짜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손끝 저린 것처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분하고 억울하면 가슴을 쳐요. 여기까지 24시간 혈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되면요. 음악 평소에 뭐 생리학 여자분들 생리학 커피 먹고 스트레스 받고 혈액량이 감소되는 커피라든가 그걸 뭘 하는 분들은 거의 이만 피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와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딱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딱 숨을 못 들거려요. 공황장애 생기죠. 그래서 공황장애로 신나면서 쓰죠. 소화, 위도 이런 게 5천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포가. 그 세포 사이에 여기 혈액이 가고 세포들을 잘 산소호흡 해줘야 되는데 혈액이 하는 건요. 이게 혈액이 하는 건 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위산이 안 나오고 위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이 안 나오니까 단백질 흡수가 안 돼요. 단백질 흡수 안 되니까 몸에 신경 절단물질 호르몬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위가 나쁜 분들은요 위에 단백질 아미노산 흡수가 안 돼요. 몸에서 신경 절단 물질인 에너지를 막 그냥 재미있고 막 진취적인 거 도파민 같은 거 안 나와요. 밤에 여러 가지 호르몬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짜증 나고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면 그런 거예요. 영수도 여기 헬스장 가면 여기 연락부에서 영수도 시스템이 생겨요. 장도 마찬가지고 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hir어가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어깨 50절 있는 분들 삼두동증 있는 분들 손끝 저린 분들 다 일가스 관절염 다 혈액이 안 와서 우선 1차적으로 혈액 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젖이지 않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피가 하나 차단돼요. 그러면 세포들이 변형돼요. 이게 피부입니다. 여기까지 피가 잘 오고 영양공이 잘 되고 일가스 관절 아니요 아토피라든가 가려움증이 없겠죠. 연세 드시면요 가려움들이 많아요. 왜? 혈액이 안 오면 기도해요. 피를 보내달라고 밤에 가려워요. 긁어요. 긁으면 조금 깨어내요. 보낼 때는 안 가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몇 년 전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여기에 모세혈관에 현대에서 검사 말초 혈관 수치되는 거는 검사에서 안 나와요. 부동서가 나오면 그 다음날 아파도 안 나와요. 이게 세동맥이 수치되면요 정상이면 이렇게 잘 세포가 산소호흡되고 영양호흡돼서 잘 되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수급되면요 혈량 감소되거나 산소 강고 저산소가 되거나 세포가 유병 상태 질병 생기고 나중에는 질병 생기고 정상 세포입니다. 이게 그러면 암 표현이 돼요. 살기 위해서. 저는 암도 내 세포거든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왜 변화가 되겠어요?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감소되면은 주사들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구역질 나고 복통 생기고 그다음에 요새 환절기 날씨가 썰려지잖아요. 여름에 관리 잘못된 분들은 날씨 썰려지면 혈액이 안 와서 딱 보호가 대책이 해요. 비염이라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2019년도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 연세가 되게 이때가 되게 9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제 나이 또래죠. 이분이 뭐로다 노벨상 타냐면은 저산소, 혈액이 안 가서 산소가 안 가면은 하이폭시아, 그러니까 저산소 유발 인자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세포가 정황해서 암이 되고 그다음에 폼파스 혈액이 안 가서
적혈을 만드는 그 이발 인자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폭시아니스 팩터. 이것이 이제 혈액이 안 가면은 이게 나와서 세포들도 살기 위해서 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24시간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저산소 유발인자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산소 유발인자가 혈액순환이면 산소가 안 가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린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처럼 그냥 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인자를 발견했다는 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황수환 박사 그분께서 그분 자기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국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꼭 국 안 먹는 분들이 꼭 얘기해요. 방송 나온 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꼭 국을 드셔야 되는데 국을 안 먹고 맹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정말 저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 있는데 20년 전에 맹물을 많이 먹으라서 맹물을 한 계속 드신 거예요. 근데 58년 저 나이 같은데 다 망가져 오셨더라고요. 거의 당뇨 조절 안 되고 혈액이 양이 줄어들어가고 머리 다 빠지시고요. 정말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정보를 되돌려가지고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옷을 몸이 안 좋으면요, 정말 막 더웠다 추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그냥 잘 안 입고 환절기 때 특히 9월달에 지금 너무 덥지만은 날씨 쏘늘해지면 옷을 얇게 입다가 혈액순환 경우 피염 생기고, 또 11월달에 날씨가 추울 때 갑자기 처지고 혈관이 축돼서 혈관이랑 생기고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환절기 때. 여름에 선풍기로 잠자는 것. 그다음에 커피를 여러분들 커피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커피하고 술하고 낮에 우리 몸에서 낮에는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에너지 막 해서 진출이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신경전도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카페인 중독되십니다. 커피 먹어야지 일을 해요. 두 번째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게 담배예요. 담배를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니까 아직 정말 힘드신 분들은 좀 오죽하면 그냥 커피 막 먹어야지 집중되고 술 먹어야지 아니 담배 피워야지. 그렇게 운동 중독되는 분 많아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저녁 때는요 또 술 먹으면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보시면 될 거예요. 낮에 커피를 막 버티고 저녁에 술 먹는 분들은요 본인이 건강하다는 생각해요. 낮에 도파민 나와서 막 활동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녁 때는 또 술을 먹고 가발하는 게 있어요. 그 가발을 작용하니까 신경전을 작용하니까 안 아파요.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문제는 그런 분들한테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말초가 수축돼서 그분들이 뻥 맞으면 체력 좋은 분들이 뻥 터져요. 암이 생기거나 혈관 질환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건강하다고 체력 좋은데 아무 아픈 것도 없으니까 술을 버티고 또 그런 분들 물려다녀 또. 물려다녀. 근데 나중에 정말 병이 깔아지고 지칠 때 그분들 회개하고 이런 온단 말이죠. 저 평소에 여러분들 막 액티브한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자꾸 그걸 갖다 안타까워서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말 잘 안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망가졌을 때가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차차차차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싸움을 하시고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안 해서 다행이에요. 순간은 행복해요. 근데 순간에 혈수가 되기가 행복한데 수분을 뺏겨요. 애교를 뺏깁니다. 그래서 운동 중독,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그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 너무 지치고 힘드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혈수한되고 영양소 먹고 또 운동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다리가 끊어지고 어깨 파는데도 운동을 안 하면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돼서
평소에 지쳐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하면 죽어요. 어떤 부부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체력 좋은 분도 있어요. 부인은 그냥 뭐 거의 그냥 호르몬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쳐있고 뭐 영양제 투입이 안 되는데 가서 산을 끌고 와요. 죽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회복시킨 다음에 몸에 회복시킨 다음에 운동을 시켜서 이제 그런 운동할 능력도 있어. 몇 개월 동안 관리해서 운동해서 그때는 막 같이 동생에 상관은 없지만은 정말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쉬게 만들죠. 산후조리처럼 똑같이 하고 회복된 다음에 운동 단계를 높여줍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30대 이하는 할 때 운동을 잘 시켜서 젊었을 때 호르몬 같은 게 잘 우리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지친 사람들한테는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몸에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이거 코로나에 그래서 5월 때는 코로나 별로 없었는데 장마 치고 나서 코로나 많이 치게 됐잖아요. 저는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름 돼서 자연방이 좋다고 해서 창문 열고 자고 선풍기 자고 에어컨 노출되고 이러면 수분이 다 뺏겨요.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목포로 26주 정도 틀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바람이 잠들 때 들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기혈로 인해서 치원질하기 때문에 세포 배양액이 다 줄어들어요. 세포가 희소호흡이 안 돼가지고 독소가 해가지고 또한 혈관이 안 되면 더워요. 애들한테 선풍기 창문 열고 자고 애기 엄마들 많아요. 애기 아픈 거는 무조건 맨날 아픈 애기들 아픈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 손주들 있고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해줘요. 엄마 아빠가요 창문 열고 선풍기 틀면요 애기는 맨날 더워요. 맨날 탈수해가 피부로 천지는데 맨날 더워요. 그래서 더워서 식은땀 흘리고 피부가 차가지고 유지암도 다 헬스장에서 유지암도 아프고 맨날 배탈 나고 그리고 전방 다 헐어요. 감기 걸리고 애들 막 저녁 때 8시 9시에 자가고 아침 6시 7시까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애들 밤에 아파서 깨요. 맨날 아파 물고 배 아프고 더워서 어떻게 그러니까 파김치됩니다. 또 이렇게 어지럽고 의식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냥 회복이 안 돼. 코로나 후유증이 정말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코로나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강남에 계신 폐경기 40대 중반 후반 되신 분들이 뭐 폐경기로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폐경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물론 호르몬도 필요해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3년을 성분들이거나 이렇게 탈진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어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교감증이 형성돼서 피부 혈관이 수축돼요. 그리고 피부 혈관이 수축되면은 피부 체온율이 안 돼요. 심장이 많이 피부를 불리고 막 뛰어요. 그 내분도 증가돼요. 피부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더워요. 식은땀, 내분은 식은땀 부는 사람이 많아요. 박수 안 됩니다. 맨날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가서 심지어는 우리 어성이 대표가 옛날에 맨날 손에 땀이 엄청 났잖아요. 흘렸잖아요. 심지어는요 여기다가는 여기 중부외과에서 여기 신경 차단들해요. 여러분들 땀 흘리는 애들 있을 거예요. 아마 손주부리는 애들 있으면 땀 흘리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애들 8개월 9개월 동안 저희 손주한테 동치국을 이렇게 먹였어요. 국물을 먹였어요. 국을 먹여서 애들이 항상 혈액량 유지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맹물만 먹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2리터, 3리터 무조건 물만 먹으라 방송에서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세포 바깥의 함량이 0.5%예요. 이게 떨어집니다. 뇌에서 감지하면 이게 너무나 이게 항이hormone 소변을 끌어내리지 않고 자꾸 내보냅니다. 0.5% 맞추려고. 맨날 수면량 증가돼요. 그래서 밤에요 물을 안 먹으면 밤 수면 나와서 탈수됩니다. 그럼 아침에 파김치가 돼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확 악화돼요. 저는 오늘
새벽 2시에까지 잠을 새벽 2시에 그때 새벽 2시에 저기를 먹었어요. 저 밤에 국을 먹었어요. 아침 국 먹고. 왜냐면 먹는 게 그 국이에요. 짜다고 국은 안 짜요. 짜면 못 먹습니다. 콩나물 미역국 같은 거 300, 콩나물하고 하면 300, 200도 안 돼요. 미역국 같은 400, 500도는 안 돼요. 라면은 1,800이에요. 평소 3,000이고요. 피자가 1,500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국은 별로 안 짜는데 그 막연하게 대학병원에서도 고혈파자들 꼭 국이 나오는데 요새 이상하게 너무 저염식을 해다 문제가 돼요. 그 원리는. 그래서 제가 연구단지에 있으니까 그 연구원들, 생명과학 연구원들 CEO들 많아요. 와서 이제 세포가 인공 배양을 하잖아요. 세포를 배양시키는데 꼭 생리시험에서 기본이에요. 포도당, 마그네슘 이런 게 기본이에요. 소혈장 기본인데 우리 몸이 똑같아요. 세포가 배양돼야 돼요. 배양되기 환경이 이게 0.9% 간세가 똑같아요. 중세포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위장이라든가 뇌에서 다 수세포 있어요. 수세포가 기존의 세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중세포 만들려면 이 배양액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인데 우리 몸은 바닷물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처럼 이루어져서 이렇게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습관,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주들 다 이럴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사회적인 패턴이 아침을요 못 먹어야죠.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자, 저 오전에 그냥 커피, 직장에서 커피 마시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면 위에 피가 와요. 위장에 세포에 피가 와서 위가 움직여요. 그래서 저 직장에서 밥을 먹어요. 왜 열심히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세포들이 활동하는 데다가 움직이게 돼요. 근육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움직여서 저녁 때 막 세포들이 당이 막 땡겨요. 여러분들 저녁 때는요 아침에 안 먹다 커피 먹고 다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는 뭐가 땡겨요? 떡볶이라면 피자 막 땡기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요. 아침에 안 먹다 애들 보고 패스트푸드 어른들이요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른 똑같습니다. 이게 당 떨어지면요 밀가루 쌀가루 치킨 패스트푸드 막 땡겨요. 호주로 먹어요. 순간이면 당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당뇨 유럽 영국 학회에서는 발표한 건데 잘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비만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질시스 정상 혈당 레벨이에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냥 남들이 모르는 것. 여러분들이 남이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남다른 것, 남이 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남들 전해서 여러분들 가치가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모르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당이에요. 정상적으로 여기 당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당을요 저녁 때 딱 몸이 안 좋으면 막 떡볶이, 라면, 피자 막 땡깁니다. 빵 막 땡겨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세포에 당이 가니까. 그리고 여름에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떡볶이, 라면, 피자, 라면, 국수, 짜장면, 피자 막 땡깁니다. 음료수 막 땡겨요. 몸이 안 좋으면 포괄해서 먹으라고 당이 팍 올라가요.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 그런 거 막 올라가고 행복합니다. 복숭아,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암환자들은 치명타 하실 수 있어요. 혈당이 다 올라. 얼마나 행복해요. 세포에 당이 안 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혈당으로 세포에 혈당 되면 세포에 잘 안 가요. 당이 딱 올라오면요 항산소 때문에 당이 탁 떨어져요. 인슐린 급격히 배출돼서 저혈당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 딱 올라오면 행복하다가 당이 확 떨어져요. 인슐린 나가죠. 저혈당이 빠지면서 우리 몸에서 그 올리려고
코티솔 호르몬, 스테로론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말처럼 수축되고 혈관이 다리가 생겨서 당이 피곤해요. 아침에 말도 안 하고 피곤해요. 당이 올라오면요 이렇게 지방 축적되고 지방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살찌신 분들은 한 끼 먹어도 살쪄요. 아침에 저녁 때 막 정말 힘들어서 이럴 때 우리가 당이 탁 올라가지 않는 걸 먹어야 돼요. 쉐이크를 먹어요. 메라테그는 쉐이크를 먹으면요 이게 당이 탁 안 올라가고요. 세포들은 이게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질병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일정한 온도 유지하고요. 뭐 일정하게 당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 새끼를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체크 안 하고 저녁 때 가고 우리 송혜 대표가 저녁 때 밥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먹게 되면 엄청 피곤해요. 요새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환자들한테 치명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같이 뭐 정말 패스트푸드 먹는다 그런 거를 그게 모였을 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공자들 정말 올바른 사람들 모임을 가질 때는 저는 PD 모팅 할 때 우리 리더자들 모일 때는 정말 우리 1박 2일 할 때 정말 음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리더자들은 우리가 안 하고 가서 쉐이크 먹고 정말 멋있게 좀 1박 2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였을 때 떡하고 뭐 빵하고 이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송혜 대표는 또 싫어해요.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몸이 살아가고 우리 메아텍을 사랑하고 우리 세포가 살아가면 우리의 1박 2일 모임할 때 우리 PD 미팅 할 때 절대적으로 메아텍 제품만 하고 우리 세포에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간질에 국가 같은 거 좀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빵에다가 이렇게 걷다가 떡에다가 떡이 기본이잖아요. 과일에다가 이렇게 정말 일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이 가면서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비만한 데를 같이 가면서 같이 뭐 하팅 해도 내일부터 하자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모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모이면은 쉐이크를 먹어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병원에서 강의할 때, 동맥병원 강의할 때, 건강하게 할 때는 한식이 건강식 어린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밥도 이제 쌀밥 아니면 당이 올라가는 거 먹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쉐이크를 먹고 콩나물 먹고 콩나물 칼로리가 17칼로리예요. 나트륨도 190이에요. 라면 하나가 이건 20kg 라면 하나 안 돼요. 이거 얼마 좋아요? 칼로리도요 87칼로리. 어제 제가 오징어국을 먹었는데 한 80칼로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트륨도요 400 안 돼요. 칼국수가 3000인데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을 안 먹으면 말라버려요. 말라 아프고 막 그러다가 뭐 조금 얘기가 조금 맞아갖고 이게 비타민이랑 막 적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먹고 해서 공급해줘가지고 세포들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건강이 잘 되시면 정말 옛날에 우리가 조사하는 분들이 정말 농사 지을 때는요 아침 먹고 새밥 먹고 점심 먹고 새밥 먹고 농사 지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 국물도 없는 사람들이 너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정말로 원하는 거 우리가 미국 스타일로 사는 것이 또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말 국물 먹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맨날 소화불량, 물질성은 뭐 근육통 뭐 암도 엄청 많아요. 국을 먹으면 잠이 싹 든다는 또 우리가 나쁘다는 거. 자기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또 커피를 먹고, 예? 또 혈관도야 이런 분들이 가해나 수혈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포도를 한다.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세포석하고는 당뇨 환자하고 제 이거 보러 와요.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참을 먹는 거예요. 거기 세포석도 가면 나올 거예요. 저는 당뇨병이 이렇게 혈관 안 되면 당뇨병, 영양혈병이 되게 오늘도 이런 병원에 하셨는데 20몇 년 동안 50대 초반으로 인슐린 펌프를 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3주전부터 인슐린 펌프를 아무리 써도 맨날 혈당 올라갈 때만 쓰고 혈수 안 되니까 세포에는 당이 안 가잖아요. 인슐린 안 가니까 당화수도 10점 몇이에요. 그 인슐린 펌프 되면 좋아진 줄 알고. 그래서는 인슐린 펌프 빼고 조금 롱액팅, 요새 롱액팅한 오랫동안 가는 인슐린 그거 맞으면서 혈관시키고 당에 대한 필요한 그 약이 또 좋은 게 많거든요. 하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럼 좋아지겠죠. 먹을 게 없잖아요. 당뇨자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어야 뭐 그냥 정말 그냥 보리밥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혈관시켜서 영양소를 매일 영양소를 완벽하잖아요. 딱 먹으면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풀어요. 당뇨 환자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 아무리 맞아도요, 세포 영양소 안 나오면요,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몸에 갈색 정상에 보면 세포가 기뻐하고 잘 살죠. 없으면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요. 이렇게 세포가 캐릭터 이쁘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바닥에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부대찌개 막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포가 불쌍하잖아요. 여기 당사슬이에요. 당사슬 여기 잘못돼서 당사슬 바꾸라는데 안 바꾸고 이렇게 여기에 영양소가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배양액을 매한테가 영양소를 주고요. 국 먹고 그러면 이 세포들이 살아나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예요. 벼예요. 요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지나가면서 수로로 가서 벼들이 자라잖아요. 요 수문이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으면요 말라버려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걸 막혀가서 혈관되면 세포들 마른 것처럼 우리 논에는 맹물 들어가야지 염분이 들어가면 이게 다 붙어버려가지고 산소 공급되고 다 죽어버려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장에서 짜서 피나 주요토박이 많이 가야 돼요. 손끝 발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 요 사이를 통해서 영양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세혈관들이 아까 6mm에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100분의 1mm예요. 이것이 항상 하나의 세포로 되어있어요. 한 항상 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거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면은 얘들이 없어져요. 유령 모세혈관이 돼요. 이걸 만들어져요. 모세혈관 보면요, 모세혈관에 당사슬이 있습니다. 얘는 몰랐던 거지. 여러분들 대부분 의료인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코로나가 바로 여러분들 느끼지 않잖아요. 혈관에 뭐 이게 떨어졌다, 동맥경화 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장에 있잖아요. 위장에 위축성 다 맑아져도 못 느껴요. 폐도요, 기침해도 통증이 없어요. 기관지 다 맑아져도 통증이 없어요.
통증 없습니다. 이게 근데 막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심장혈관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콩팥살이 보세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든가 뭐 카페인 중독된다든가 술 몸이 안 좋으면 막 오죽하면 술 먹겠어요. 오죽하면 커피 막 그냥 먹고 일을 하겠어요. 그거 안 먹으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몸이 좋아지면은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요. 커피 마시고 당이 높은 음식 조절되면요. 내가 속된 말로는 우리가 애들 어른들요 몸이 안 좋으면 아주 저녁 때 막 당이 떨어지면요 막 눈이 뒤집혀요. 누가 몸에 계속 막 먹어요. 콜라 막 먹고 피자 먹고 막 살찐 애들 아침 안 먹고 저녁 때 막 그냥 콜라 먹고 피자 먹고 막 그 추인 노출되는 거 관절기 때 많이 사람들이 순상합니다. 항암 치료 받을 때 그럴 때 오늘 여러 병이 많죠. 암 치료 받고 다 모세혈관이 다 차단돼 갖고 머리 빠지고 소 안 되고 손발 저리고 그런 분들이 모세혈관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순간에 떨어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 장애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빨리 혈전시켜서 당사서 영양소 줘서 빨리빨리 제작시켜야 돼요.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런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혈전하면 당사선이 손상됩니다. 그 미세혈관이 손상돼가지고요 조직장기에 피가 안 가니까 기아 상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아 상태 되면 손발 저리고 쥐나고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일부에 피부 먼저 생기고 몸알 빠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집중력 떨어지고 뇌 피 안 가니까 파킨슨 뭐안 걷고 눈이 아파요. 또 귀가 또 이명이 생기고 잘 안 들리고 더웠다 추웠다 하고 뭐 자가문장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포에 당사슬이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환자 보면은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 남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당사는 세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이 토마토하고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사람이 많아요? 토마토 많아요? 토마토. 아는 사람 빼고 토마토가 놀랍게도요 유전자를 분석하면 모든 질병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꽝이에요. 사람이 복잡한데 유전자는 토마토도 많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외손녀들이에요. 유전자. 사람 유전자는 25,000개예요. 자, 이게 뭐예요? 침팬지. 이게 인간 유전자하고 침팬지 유전자 같아요. 단순히 당 관련 차이입니다. 2006년도 2월달에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유전자는 동일하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능을 벗어난 생명현상입니다. 당사슬이에요. 자, 여러분들 당사슬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주치들한테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인상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왜? 돈이 안 돼요. 근데 가치는 있어요. 근데 가치가 있으면 돈이 돼요. 혈액형이 저도 몰랐어요. 이게 당사를 타입인지 몰랐어요. 암차니까 세포 추정에도 필요한 거죠. 네, 말씀하실게요. 2000년도 2월달에 제가 2006년도 5월달에 우리가 아까 닥터 머리 박사 만난 그 뵀잖아요. 처음 TV가 이때 이게 나온 거예요. 2월달에 아까 니트제 나오니까 다른 과학통에서도 이건 나옵니다. 유전자 단백질은 생체 정보를 알는 토텀인데 이제 3토 시대가 말을 열었다. 새 시대 주인공은 바로 당이다. 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분들한테 의료인들 물어봐요. 당사를 모릅니다. 탄수화물 당은 우리가 쌀밥, 빵, 떡 이것만 생각해요. 에너지 공급 포장만 생각합니다. 세포의 당산혈압이 당의 그 세포 구조와 기능에 관계된 겁니다. 옛날에 몰랐어요. 이렇게 실제로 당사슬이 있는 거를 저도 몰랐고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요, 어떠한 상식이 바뀝니다. 근데 그 상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옛날에 천동산에서 시동산 바뀔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인데 당사슬. 여러분 코로나 방송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뼈쪽수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당단백질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당사슬이 있습니다. 호르간, 글루코스, 만노스, 튜코스 자이로스, NS 듀라믹산, NS 갈토닌, 에나믹, 우산에 이렇게 당사슬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세포는. 이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있는 세포는 핵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사슬 없는 세포는 없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당사슬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핵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세포를 스스로 증식이 안 돼요. 사람세포 들어와야지 세포에 있는 거기 첫 번째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이용해서 증식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그 공장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유전자를 이용해요. 이렇게 당사슬 역할이 처음으로 96년 5년도 내추럴지에 처음 발표됩니다. 아까 세포에 흐르는 혈액과 간질의 체액 속에 있는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을 인지하는 거예요. 면역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환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인간의 그 핸드폰어가 아까 핸드폰이 서로 소통하지만 사람들의 세포의 소통은 바로 당사슬이에요. 암 환자들은 나이 들고 그러면 되게 만 개 얘기하고요. 우리가 당사슬이 한 개에서 10만 개 있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되게 3, 4만 개인데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게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잘못된 상황에서 바뀌었다, 붙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슬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처음 1996년도에 하퍼스코버스에 처음 나온 거죠. 세포에 당사슬이 바로 있는데 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탄수화물로 이루어졌다. 이 몸에서 만들어진 과정에 놀랍게도 이 과정을 과학이 발달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단백질이 중요해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백질이 중요한 정보인데 이 단백질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우리 세포 안에서 이 당사슬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어떤 형태에 따라서 각 세포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얼굴이 아까 얼굴을 했잖아요. 다 달라요. 뇌 세포도 다르고요. 유전자는 같아요. 뇌 세포 다르고 콩팥, 간, 허파, 비장 다 달라요. 당사슬 때문에 다 세포가 분화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가지고 유전자 분화하잖아요. 입막, 점막하고 유전자가 똑같아요. 유전자는 다른데 왜 다를까? 당사슬 때문에 이 세포 표현의 당사슬. 여러분 혈액형이 O형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O형님들은 기본형이에요. 남들한테 잘 도와주셨어요. 왜? 여기에 보면은 기본형이고 여기에 A형은요 당사슬이 달라요. 당사슬 하나가 달라져요. B형 갈락토스가 있고요. A형 L에서 갈락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당사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에 중요한 잘못하면 A형을 했다 B형으로 수혈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의무드잖아요. A형은요 두 가지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고요.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거 만나고 나서 우리 혈액형이 A형, B형이 이게 당사살 차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얼굴은 세포는 모든 세포의 당사슬을 정장낭자 이렇게 뇌 그다음에 귀 이제 그다음에 위장 그래서 코점막 다 모든 혈관 모든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 있어요. 다 달라요. 당사슬 때문에 이 세포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슬이 모든 질병에 관여된 적이 있습니다. 에이즈, 인플루엔자, 코로나, B형 간염, 결손, 암, 난수암, 유방암 모든 것이 당사슬에게 관여된다. 그래서 당사슬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2012년 11월 달에 미국 국가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환은요, 저 의미 있게 당사슬이 관여되는 거고요. 세포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당사슬이 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지만 당사슬이 관여되는 거예요. 당사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암도 일반적인 특징과 우리가 진행에 응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 세균도 당사슬을 갖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혈관 내도 똑같이 당사슬을 덮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혈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몸에서 호흡기, 위장, 비뇨기, 점막, 당사슬 다 덮여 있어요. 자, 혈관 안에 당사슬이 덮여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 35년 전에 지금 40년 됐죠. 발전돼서 과학이 발전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당사는 1나노예요. 1나노.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에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 안에서 혈관벽에서 만들어져요. 동맥경 원인이 고지혈증이 아닌 혈관벽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당사슬이 당뇨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점막, 기한점막, 이렇게 점막이 기한지 폐점막 전부 당사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요 우리의 세포에 10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증식돼 갖고 우리 세포 죽잖아요. 이게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당사슬 정상입니다. 제가 2020년 4월달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 논문을 처음 세계 최초로 이거를 전자현명사에서 그때는 코로나 걸렸을 때 페퍼를 공격해서 허파과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험했죠. 지금은 변형돼가지고 코점막, 기관점막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어요. 옛날에는 걸리면 페퍼를 공격해서 허파과를 공격해서 술을 못 썼어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당사슬을 갖다가 허파과에서 당사슬을 나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당사슬이 허파과에 있는 당사슬이 있어서 이게 있으면 얘를 공격을 못해요. 우리 허파과를 공격 못해서 코로나가 들어와서 증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당사슬이라는 말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불가능해요. 근데 코로나로 평소에 관리 안 할 때문에 코로나 걸리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거의 항암 치료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죠. 저희 처 이모부도 정말 임파암으로 있다가 항암 치료하다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항암제는요 믿음을 갖고 하지만은 메라텍 엠브루투스 먹다가 안 드셨거든요. 항암제를 믿어요. 근데 영양소는 안 믿어요. 돌아가셨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당사들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 못하고 이렇게 없으면 바로 공격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코점막, 기관점막 이렇게 당사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번에
저 오미크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기한제에 있는데 놀랍게도 기한제 안에 이게 선모가 있어요. 선모층이 있고요. 자, 이걸 확대 보면은 자, 여기에 이게 선모 여러분을 운동시키는 그런 세포가 있고요. 기관지에 이게 액체, 분비, 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놀랍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막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확대 보면은 여기 확대 보면은 여기 이걸 또 확대 보면은 여기서 여기 털이 있어요. 붙어 있는 거 당사살 붙어 있는 당사살이에요. 이게 세포 한번 붙어 있고 이거 흐르는 당사살이에요. 흘러요. 이거 여기 물을 이걸 가지고 이동 점액이에요. 이게 바로 혈관도 이렇게 돼서 혈관에 당사슬도 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혈관 점막에 이동되는 점액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해서 못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세포 표면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포가 이렇게 고도하고 강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당사자도 코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죠. 위장 점막도 똑같이 당사자로 덮여져 있죠. 방어벽이 튀쳐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영양소 없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궤양 상태라는 과민성 크론병 이런 거 진병 많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병 붙입니다. 여러분들 당사자 없으면 이 세상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거죠. 자, 정자 난자 표면에 당사슬이 결합되어 수정되기 때문인데 난자 표면에 특별한 당사슬이 부착해 수정합니다. 이렇게 정자를 보면요, 정자에 보면 세포 막이 있고 여기 당사슬이 엄청 많습니다. 정자 하나고. 그러니까 임신 안 되시는 분들한테 남자, 여자 클린시키고 당사슬을 만들면 임신이 되잖아요. 유아수 관절요. 제가 이거 관절도 마찬가지로 세포에 문제가 돼서 자기세포를 적인지라고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 관절 안에 보면은 이런 당사슬이 있고요.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다녀요. 나트륨 물을 끌어다녀서 물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물을 끌어다녀서 세포가 콜라겐이 바로 단단백질이에요. 콜라겐, 그다음에 일라스틴, 그래서 단단백질이에요. 보다 당사슬로 이루어지면 히알루론산, 물을 끌어다녀요. 히알루론산, 그래서 물을 끌어다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게 음이온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체나 나트륨이 와야지 물이 끌고 와서 거기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요,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과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그리고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는요, 옛날에 먹기에 비해서 너무나 영양소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50년대에 이 정도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SBS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침에 요걸 조금 먹어서 아침에 즙을 내서 먹어요. 영양이 덜 필요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잘 시켜서 영양소를 세포 환경을 잘 만들어서 여기 사실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물 주고 비료 주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주면 치유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영양소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방산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합니다. 수화된 영양소가 있다는 것. 이 영양소가 세계 한 회사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음식에는 정말 우리 먹는 음식에는 영양소가 없다. 이런 필수 탄수화물 영양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질병 있는 분들은 정상이 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를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몇 개월 하잖아요. 정말 딴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환자분들 있는 데는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철저하게 환자분들 있는데 똑같이 같이 뭐 80분을 막 먹는다 생각을 스태프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아, 먹어도 되나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필수 요소 필요하고요. 항상성 말씀드린 대로 체온의 항상성 항상 유지하고 다시 선례지금 옷을 상당히 신사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더우면 벗고 그럴 때 혈당 이게 당을 이거 메라텍 쉐이크를 먹어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헬멧 유지하고 이번 작년에 9월달에 1년 됐었어요. 작년 9월달에 이번 년 1월부터 작년 9월달에 오셨어요. 작년 9월달. 네, 김용희 형사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에 필리핀에 오셨습니다. 그거랑 도시혈증. 아, 12월에 돌아왔지. 그런데 8일 술권에 술을 하러 오셨어요. 한국에. 불면증 있고 부부예요. 이분이 몸이 쇠는 맞고 태양성을 받고 확인하면서 3주 만에 다 좋아져서 어깨 안에 수술하러 왔는데 술을 안 하고 회복됐어요. 그 어깨에 있는 그게 파열돼서 그렇죠. 파열되는 게 술 치료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9월달에 오셔가지고 1년 되셨습니다. 올해 3주 후에 다 좋아져가지고 다시 2개월 후에 필리핀 다시 가셨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가지고 오늘 여기 김은혜 동생에 가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사람들한테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메라텍의 그 미팅이죠. 이런 분들 작년에 4월달에 오셨잖아요. 여기 이분은 여기 계시잖아요. 성교사님이었죠. 저기 있어요. 이분도 정말 작년 4월달에 오셨어요. 좋아져서 이분이 모시고 왔다가 이분이 의사 사모님 목사 사모님이에요. 이분도 이제 병원에서 잘 못하다가 종합병원에 그냥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저한테 교육받아가지고 작년 5월달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올해 와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빨리빨리 전환돼가고 사람이 헬스장으로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메라테크를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내가 질병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 질병 그다음에 희망을 줘야 돼요. 건강자유가요 한번 90%를 차지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메라텍 제품에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마 우리 성명에 내일 여행 가잖아요. 메라텍을 통해서 시간적 자유를 주고요.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이런 귀한 자리가 되겠어요. 정신적 사회적 치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메라텍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삶을 트랜스포먼 하는 거예요. 건강은 당연한 걸 표현해놓고요. 이렇게 나눔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쉽고요. 정말 우리가 메라텍 사업은 정말 쉽습니다. 잘 알면은. 그 다음에 정말 즐거워요. 엑사이팅해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희망, 막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존의사인 헌터 아담스의 실제 실험을 얘기해서 영화를 한 건데, 환자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의사라고 생각하면 환자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이지만 다른 사람 도움을 의사이기도 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 환자의 기존에 알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부득이하게 육체적 정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순환을 차단시키는 역할만 한다. 마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연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요. 환자분 자신도 의사가 돼서 건강경험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속적인 건강 사회를 위해서 미래 전략이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간 판은 바꿔야 되고요. 세포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 단순화되면은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객관적 검사가 없는 말초 동맥 혈액순환과 간질 감소 장애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세포 재생에 필요한 유지, 보수, 조절, 방어의 기능이 필요한 영양소 부족을 메아테크의 제품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바로 세포 건강을 위해서 미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관리에서 뭐 약을 쓰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건강 관리의 파라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망을 주고요. 건강을 줘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말 90살, 100살까지 골프 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삶을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우리 국민 전 세계인들이 많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삶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